예, 어젯밤 열린 한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통해 비핵화 지지 여론 조성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다음 달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젯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한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순방의 목적, 지금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유럽 쪽 국가도 여러 가지로 살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정상회담 결과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언급된 내용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또 마크롱 대통령의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 발언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상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조 이것을 재확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득했다 저는 그걸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 또 그리고 대북 제재 이것이 핵심적인 이슈 선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풍계리 또 그리고 동창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찰 검증까지 받아가면서도 나름대로 연구 폐기했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적어도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또 더 나아가지고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찰 검증을 통해 가지고 불가역적인 이런 부분의 비핵화 이것이 확인되면은 그때 가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상호작용 한마디로 하면 선순환이겠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하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 단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마크롱 대통령에게 설득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요. 프랑스가 안보리 이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예.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아셈 회의 참석하면서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의 입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중재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그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엔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특히 과거에 좀 그 마크롱 대통령의 CVID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얘기인데 그동안에 제가 CVID 좀 몇 달 동안 안 들었었습니다. FFVD라고 하는 썼죠. 예.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그런 비핵화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적어도 그동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라든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라든가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되면 프랑스도 그 문제를 돕는데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돕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있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시길 문 대통령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설득에 나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대답은 짚어주신 것처럼 CVID가 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좀 선제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강제점의 차이점도 발견될 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더욱더 중요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도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도 중요하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형상은 입장 차이가 모르겠지만도 예.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북한하고 수교가 되지 않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미수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프랑스가 방금 전에 우리 이 김 박사님께서 잘 말씀했지만도 프랑스가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은 이란 핵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EU 여기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유엔과 북한 간의 이 인권 외교 이런 것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지고 지금 이제 CVID 말씀했는데 이 CVID가 아마 마크롱 대통령 입장을 봤을 때는 이선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최근에서 FFVD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 CVID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한번 재확인 수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아셈 회의 참석을 이제 취임에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국의 메이 총리와의 면담 일정을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영국도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예. 또 영국 총리를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할지 그렇다면 과연 지금 제재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세컨드 보이콧 관련해서 문구 주의 요구 그러니까 대북 제재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다음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9월 19일 날 다시 한번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할 때마다 금방 빨리 속도를 내서 성과가 나올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교착 상태에 있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저희 속담에 바쁠수록 좀 돌아가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한번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아셈 회의 참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 속에서 영국도 비슷한 얘기를 저게 좀 하고 있고 하면서 영국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저는 미국이 적어도 그러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국의 입장에 대한 확인을 보겠습니다만은 또 만약에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 나름대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의 문제라든가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의하거나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의 입장도 조금 변화시킬 여지는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워낙 그 핵신고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강경한 입장을 변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입장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나 그 주 유엔 그 미국 대사가 헨리 대사가 12월까지만 근무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상임이사국의 입장 좀 한번 잘 들어보면서 후속 인사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대북 제재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포함해서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466개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비고란에다 부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세컨더리 생션 리스크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컨더리 제재 위험 이렇게 해서 이런 국가들이나 이런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또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전화로.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아마 우리 정부도 분명히 미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까지라고 하는 그 종전선언 가능성도 열어놨기 때문에 조금 예. 바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캄다운 해야 되겠다. 약간 천천히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가 좀 무턱대고 독주 체제는 안 갈 거거든요. 예.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5개국 중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발언권이 워낙 세니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미국이 이렇지 않습니까? 방금 영국, 프랑스가 지금 가운데 껴인 상황인데 지난번에 최선희 부상이 중국,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번에 문 대통령 유럽, 영국, 프랑스 쪽과 어느 정도 지금 접촉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특히 제재 문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우리 이제 과거 되돌아 보면은 그 남북 관계 단절되고 또 북미 관계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도발이 지속한다면 그 상황에서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신냉전 구도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교류하고 있고 또 북미 간에도 최정상간에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냉전 구도가 오히려 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들어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이제 북중러 이것도 뭐냐면 기본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제 속에서 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예. 그런 좀 중요하다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이 유럽에 있어 가지고 프랑스와 영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도 미국하고 북한 관계와 또 유럽과 북한 관계 상당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하고는 지금까지 적대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회자되었지만도 유럽과 북한 관계는 적대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심지어 대립과 대결의 시대에 있어서도 유럽과는 언제든지 인권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예.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한 하나의 그 조건이랄까요? 이 속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분위기 조성이겠죠. 이 분위기 조성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비토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서 미국에 또 전달할 수 있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상당히 미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맨 나라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예. 특히 뭡니까? 에너지, 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강국이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영국을 좀 중재자 역할을 할까요? 예. 이런 속에서 북한을 설득시키는 계기 좀 되겠죠. 그런 예.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아셈 회의 계기 시의 유럽에서 정상회 만남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 네.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 분위기 조성에서 상당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나오는 걱정스러운 우려가 한미 균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계속 제재 유지를 하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렇게 유럽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측도 그닥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이제 이 지금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목소리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여야가 다를 수 있지요. 아무리 동맹이지만도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낸다. 이것은 우리의 지나친 이상주의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한반도 해남 문제에 있어가지고 동맹의 가치 차원에서 얼마나 사전 조율하느냐. 거기에서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간에 상호 신뢰와 존중 이 정신이 있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여기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표현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조금 예. 실무자 간에 예. 조금 이런 이 딴소리, 다른 목소리 나오더라도 한미동맹 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사전 조율이 잘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사전 해주시는 조율이 거죠. 예. 지금까지 봤을 때 국방부와 국방부 간에 또 외교부 외교 간에 또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나름대로 실무자 수준에서 잘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18일에 이제 또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방북에 대한 공식적인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텐데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황이 어떤 특정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그 특정 국가의 정부 수반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주교단이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교황청에다가 북한이 요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방문 요청을 했다고 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교황청 문제에 가장 정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유흥식 주교님이라고요. 대전 교구장을 좀 맡고 계시는데 그분 말씀은 북한의 카톨릭 성직자가 없다. 종교의 자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교황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황의 그 방북 문제는 북한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교황의 방문까지 지금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고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교황의 방북까지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여유가 북한은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예. 북한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한국의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은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디어가 누가 냈던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종교 자유가 상당히 제한돼 있고 거의 없다. 이런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황이 한번 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북한의 새로운 종교의 분위기를, 종교의 자유의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교황청에서 그것을 기다려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환영하는 것과 캐톨릭 신자들이 환영하는 건 다릅니다. 교황이 가셨을 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할 텐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과거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 성산되지 않았습니다만도 교황의 이 방북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한 사례가 있고 그쵸. 특히 또 이 교황 현재의 교황님은 또 뭡니까 이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자유, 사랑,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관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그런 차원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예. 교황님의 이 평양 방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또 그리고 이 서로 이렇게 그 평양을 방문한다면 북한, 교황청 모두가 좀 윈윈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교황청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북한에게 섭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점이 될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록 종교를 통하지만도 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 사항을 좀 더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 또 특히나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에 있어가지고 교황님께 약속을 한다. 이 또한 뭡니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아마 내년 초 또는 내년 정도는 교황님의 평양 방문 가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 또 바티칸 얘기까지 했는데요. 남북 관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을 했죠. 여러 합의문도 발표를 했는데 관심이 이제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이러면 하반 그러니까 10월 하순에 이제 뭐 착공 공사 준비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내에 뭔가를 하겠다는 게 이제 남북 당국자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대북 제재 완화랄지 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건데 이런 우려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은 이제 한미 간에는 그 사례는 충분히 조율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번에 그 이 철도도 연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측이 이제 현재 조사다 이런 데 있어가지고 통행 시간이 할까요? 통행 계획이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48시간 내에 이 유엔사에 통보가 돼 있는데 예, 예. 그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했다 해가지고 조금 이 절차상에 문제 있다 해가지고 못 갔지요. 그런 이제 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유엔사와 또 한미 간에 충분히 조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내 남북 간 합의한 사항 이것은 물론 미국과 서로 사전 조율해서 하겠지만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철도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 하니까 어찌 보면은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민족의 혈맹에 있는 이런 작업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철도 도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경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경제와 이 사람이 오가는 이렇다 하면 평화로 가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경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가능한 데뭐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철도도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철도도로 이 연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 또는 우리 오이사 더 나아가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협력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 예를 들어서 화차라든지 기관차라든지 뭐 예를 들어 거기서 뭡니까 이 일종의 궤도랄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협력 부분이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쟁이 있지만도 아마 이런 논쟁도 다시 부각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충분하게 한미 간에 조율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뭐 11월 12일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착공시 예. 이것은 뭐 남북 간 합의상이고 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협조 자체를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예종이나 손 치더라도 예.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 부분 진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영변 핵단지에 대한 사찰 검증, 영구 폐기 이렇게 불가역적 이런 사항이 돼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한다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력 사업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11월 중에 적십자 회담도 개최하자라는 예. 데 합의를 또 봤습니다. 이산가족 추가 상봉 일정이나 또 화산 상봉 뭐 이런 것들이 뭐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화상 상봉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한 차례 진행이 됐다가 예. 이번에 또 흐지부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합의를 한다면 뭐 잘 될 수 있을까? 과연 좀 문제가 되는 현실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드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상상봉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에 3차례 있었고요. 2006년에 한 차례, 2007년에 3차례 있었습니다. 영상편지 같은 경우도 2008년에 남북이 각각 20편씩 만들어서 교환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 13만 2천 명 정도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이 7만 6천 명 되시고요. 생존하신 분이 5만 6천 명 정도 생존하셨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62%가 8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결국 면회를 상봉을 하는 것은 상봉 장소를 저희가 금강산에서 면회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한국에는 오지 않고 북한에 가서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평양에 안 가고 금강산에만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면회소가 현재 북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몰수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2008년에 7월 달에 박광석 씨가 금강산에 관광을 갔다가 피격되면서 그 사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금강산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문제가 사실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일단 유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북한이 지금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면회소에 대한 재개소 문제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시설이 또 다시 한번 가야 되고요. 또 문제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것 좀 운영하려면 또 뭐 기름이 또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적어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대북 제재가 유예 사항이라고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예. 이것이 인도적 사항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든가 유엔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 인도적 문제라고 하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들보다는 훨씬 더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11월 6일 중간 선거 이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에서는 유럽 쪽에서 11월 중순에 열릴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만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비건 대표가 지금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최선희를 만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이 비건 이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지난 폼페이 장관의 방북 시기에 빨리 최선희 대표하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뭐 만난 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비건과 최선희 간의 만남 아니더라도 예. 다른 실무자 간의 만남.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전화라든지 이메일 통한 접촉 이것은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실무 접촉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을 가려면은 비건과 이 최선희 간의 상견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측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이 급한편 아니겠어요? 일단 북측도 조만간에 아마 최선희와 비건간의 만남이 있을 거에 보여지고 지금 이제 이 이산가족 관계 그 한마디면 잠깐 첨언을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11월 달이든가요. 네. 지금 이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 이런 부분 회담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금강산 지역에서 이산가족 상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최고 인민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재산 몰수에 대한 철회 취소 이 절차가 문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것을 하나의 이 성립돼야만이 지금 이제 남북 간 적십자 회담 해가지고 예. 이상한 면회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빠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이산가족 면회소가 다시 재건이 되고 완전히 쓸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의 수시화, 상시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승재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